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이다 파혼을 한 20대 여자입니다. 사실 쪽팔린 연애사인 만큼 여기서 많이 혼날 생각으로 글을 적어요. 제가 파혼하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적어보려고 해요. 시작은 반년 전 스마트폰 어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6개월 전. 그래서 넌 언제 연애할 건데? 맨날 옆구리 시리다고 얘기만 하고 정말 연애는 안 하잖아. 아유, 우리도 슬슬 사람을 만나야 앞자리 바뀔 때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 아니길 바래. 아니야. 그냥 연애는 해야 되는데 사람을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겠는 것 뿐이야. 그리고 연애를 했다가 저번처럼 상처만 받는 관계가 되면 어떡해. 나 그럼 영원히 연애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남자 면역력 뻔히 없는 거 알면서 그런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봐야 하는 거냐. 헌팅 같은 거라도 해볼래? 너도 슬슬 사람 좀 만나서 익숙해지면 좋겠어. 아님 비대면으로 한번 해볼래? 대화해보다가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만나보면 되잖아. 안 그래? 뭐? 어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앱으로 만난다는 건데? 그냥 대화하는 곳이야. 은근히 재밌는 애들이 많아서 나도 하고 있거든. 넌 남자친구도 있으면서 왜? 그 사람이 널 잘 챙겨주지 않아? 근데 동네 친구가 없으니까 그걸로 동성친구 사귀는 거지 뭐. 내가 사용하는 건데 한번 깔아봐봐. 이거거든? 근데 괜찮은 애들 생각보다 많아서 괜찮을 거야. 음, 알았어. 일단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긴 할게. 그날 밤. 안녕하세요. 프로필 사진이 제 이상형이라 연락드리게 됐어요. 혹시 대화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근데 제 프로필 사진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닌데. 이상형이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당황스럽긴 해서요. 전 이렇게 작고 귀여운 분을 좋아해서요. 프로필 보니까 키가 150밖에 안 되던데 그건 요정키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오히려 너무 귀여우신데요? 감사해요. 근데 음,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그냥 편하게 재욱이라고 하면 돼요. 제 이름이 김재욱이거든요. 네, 저는 진수연이라고 해요. 저보다 오빠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수연이도 편하게 말해. 존대하니까 괜히 멀어 보이는 것 같잖아. 난 우리가 알아갈 생각이라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알았어. 근데 오빠는 왜 이 어플을 하고 있는 거야? 심심해서? 그리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면 할 게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걸 깔아봤는데 이렇게 인연을 만나게 됐네. 아, 나도 오늘 처음 깔아봤어. 친구가 사람 좀 만나라고 이거 깔아주는 거 있지? 처음으로 대화하는 게 오빠인데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다행이네. 그럼 우리 만나서 종종 데이트하는 거 어떨까? 난 수연 씨 오랫동안 알아가보고 싶어서 그래. 만약 불편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거절해도 되니까 부담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나도 좋은 것 같아. 배려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럼 언제 한번 보자. 며칠 후. 이렇게 보니까 더 어색한 것 같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잘 지내고 있었지. 일상이란 건 항상 같은 것 같아. 근데 오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멋있는 것 같다. 오빤 어떤 일 하고 있어? 나? 난 그냥 회사 다니고 있지. 혹시 땡땡사라고 알고 있어? 이번에 지원하려고 준비 중이야. 원래는 일하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도전하는 중. 넌? 나? 난 그냥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 사무실인데 오빤 말해도 잘 모르긴 할 거야. 그래? 근데 직장에 있다는 게 어디야? 난 직업은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은근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데 왜 그러는지 몰라. 우리가 서로 통하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럼 우리 연애하면서 서로 알아가 보는 건 어때? 나도 슬슬 30대 중반으로 넘어갈 나이다 보니까 좀 연애를 하고 싶더라고. 서로 맞으면 계속 알아가는 거고 아니면 끝인 거니까. 응, 좋아. 그동안 오빠랑 대화해보니까 생각도 깊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고마워. 우리 이쁘게 만나도록 하자.
내가 앞으로 너한테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 그날 밤. 뭐? 너 어플에서 만난 사람이랑 연애를 시작했다고? 이상한 사람 아니지? 그런 데서 연애하는 건 정말 아니라서 그래.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이랑 엮이면 어떻게 하려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서로 보는 앞에서 어플 지우기도 했고 연락도 평소에 얼마나 하는데. 생각이나 취미 이런 것도 비슷해서 서로 맘도 잘 맞아. 너무 빠지지 마. 그리고 항상 의심하는 게 좋으니까 마음 금방 열지 말고. 넌 정말 사람을 쉽게 믿는 만큼 걱정이 많이 돼서 그래.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이랑 여기서 이것저것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설마 그러겠어. 저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럴 리가. 아유, 이미 홀딱 반했구나. 그럼 나중에 소개시켜줘. 내가 보고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 괜히 어플을 알려준 건가? 소개는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알려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휴, 걱정이다. 일단 알았어. 네가 좋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이상한 낌새 보이면 바로 얘기할게. 네가 어떤 부분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렇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3개월 후. 저기, 수연아, 혹시 부탁이 있는데 얘기 들어봐 줄 수 있을까? 어떤 부탁인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나이가 있으니까 집에서 결혼 압박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너랑 만나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됐거든.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이 사람이랑 미래를 꿈꾸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 근데 우린 이제 3개월밖에 만나지 않았잖아. 난 결혼 부분에 신중하고 싶어. 알아.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근데 세상엔 만난 지 며칠 만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래. 그니까 한번 인사라도 드리는 건 어떨까? 오빠가 그러고 싶다면 말리진 않을게.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결혼 준비하다가 파탄 나는 커플을 많이 봐서 지금 이 행복한 순간들이 사라질까봐 무섭기도 해. 우리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 수연이 넌 날 믿고 따라와줘. 우리 부모님들도 엄청 사랑해줄 거니까 같이 힘내도록 하자. 나도 안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얼른 직장 자리 잡도록 할게. 알았어. 오빠 믿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나 많이 아껴줬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비록 서로 알아간 시간은 짧다고 해도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어, 나도 오빠 사랑해. 만약 거기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쉬웠을 것 같아. 그럼 서로 집에 인사하는 걸로 하자. 내가 잘 말해보도록 할게. 나도 부모님께 말씀드리도록 할게. 갑자기 결혼한다고 말하면 놀라시긴 하겠다. 그날 저녁. 이제 왔어? 너 요즘 늦게 들어오는데 혹시 연애라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딸이 연애를 한다고? 어떤 놈팽이가 우리 딸을 꼬신 거야? 아니야, 내가 좋아서 만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프로포즈 받았어, 엄마. 뭐? 지금 프로포즈라고 했어? 만난 지 얼마나 됐길래 결혼하자는 말이 나오는 거니?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우리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우리 믿고 지켜봐주면 안 될까? 행복하게 잘 살 자신 있어서 그래. 그래도 걱정되는 건 매한가지야. 딸, 몇 년을 사귀어도 결혼 전후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한테 결혼하자고 하겠어? 네가 훗날 잘못해서 얻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더 걱정하는 거야. 나도 잘 알고 있어, 엄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냐?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아빠, 나도 잘 알고 있어. 사회생활도 했는데 설마 그런 거 하나 생각 안 했겠어? 근데 이 사람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아휴, 알았어. 일단 우리도 네가 고른 사람 만나보긴 해야 할 것 같아. 언제 올 건지 물어보고 너도 갔다 와.
그래도 양가인 인사하고 난 다음에 상견례 잡도록 해야지. 진짜? 알았어, 엄마. 오빠랑 얘기해보고 말해줄게. 잠시 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말 결혼 허락해줄 생각은 아니겠지? 애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그것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데 왜 말리지 않는 건데? 당신은 아직도 수연이를 그렇게 몰라서 어떡해? 쟨 하나에 꽂히면 무조건 그걸 해야만 해야 되는 애란 거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 왜 아무리 그래도 해도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지? 그럼 당신이 말려봐. 애랑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그리고 결혼한다고 해도 실제로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마. 우리가 우려할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그래도 콩깍지가 벗겨지겠지. 아이, 그럼 다행이긴 한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 걱정된다 이거야. 당신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좀 이끌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당신이 말려보라니까. 애가 말린다고 해서 끝내지 않잖아.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알았어. 근데 아닌 놈이면 난 바로 칼같이 자를 거니까 당신도 그럴 마음 먹고 있어봐. 한편 엄마랑 아빠가 언제 한번 집에 인사 왔으면 좋겠대. 그리고 직접 얼굴을 보고 선택하는 게 마음에 놓일 것 같다고 하시는 거 있지. 나도 오빠는 갔다 오고 서로 괜찮다가 되면 그때 상견례 일정 잡아보자고 하시는 거야. 다행이야.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다. 사실 땡땡사 있지? 거기 면접 결과가 내일 나오거든. 이제 합격만 되면 당당하게 앞에 설 수 있을 텐데. 괜찮아. 오빠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야. 난 그렇게 믿는걸?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날 믿지 못했는데 수연이 네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힘이 되는 거 있지. 그치? 열심히 해서 우리 수연이랑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결심하게 된 거잖아. 오빤 충분히 능력도 있고 성실하니까 사람들한테 사랑 많이 받을 거야. 그렇게 믿어. 고마워. 내가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그럼 언제 찾아뵈면 될까? 응? 언제가 좋아? 그래도 주말이 서로 편하지 않을까? 어머님 편하신 날은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맞춰서 갈게. 오빠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난 솔직히 말하면 고민 중이긴 해. 사실 빨리 만나 뵙고 싶어서 당장 이번 줄 생각하고 있긴 했거든. 그럼 어머님 아버님한테 신뢰가 되지 않을까? 혹시 네가 빨리 치르고 싶어서 일정 그렇게 잡았다고 하면 안 되지?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할게. 괜히 오빠 점수가 깎이는 건 나도 원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어머, 역시 네가 최고인 것 같아. 아니야, 오빠가 그만큼 잘해주니까 그렇지. 그럼 토요일 저녁에 오기로 했다고 할게. 고마워. 나도 그때 시간 맞춰서 찾아가도록 할게. 혹시 주중에 나랑 백화점 가줄 수 있어? 아니면 토요일 낮에도 좋고? 그래도 빈손으로 찾아뵙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오, 배려심이 좋은 것 같아. 나야 너무 고맙지. 데이트 겸 가서 시간 보내고 오면 되겠다. 다음 날. 무슨 일이야? 나 근무 중이라서 전화 오래 하진 못할 것 같아. 나 땡땡사 넣었던 거 결과 나왔어. 근데 이번에 합격된 거 있지? 물론 1년 계약 중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던 곳에 입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동이야. 정말? 너무 축하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드디어 입사하게 되다니. 그 회사는 열심히 하면 정규직도 될 수 있으니까 부담 너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마워. 근데 그건 어떻게 알고 있어? 혹시 알고 있던 회사야? 나도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입사 지원해봤거든. 근데 나랑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포기했지만 말이야. 너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네가 옆에서 내조를 잘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고마워. 솔직히 이렇게 나 좋아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나도 오빠 덕분에 성장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 우리 잘 준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하자. 그 주 토요일. 어서 와요. 수연이 엄마예요. 이쪽은 수연이 아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작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머, 뭐 이런 걸 다. 자,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지금 식사 준비하고 있어서 좀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당신이랑 수연이가 같이 있어줘. 알았어. 그럼 자넨 우리 딸이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은가? 얘기 들어보니 만난 지 오래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선 솔직히 불안하네. 수연인 제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입니다. 저랑 성격이나 취미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게 유사해서 대화도 잘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많은 힘이 돼줬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저와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이렇게 결혼을 밀어붙이게 됐습니다. 아, 그런가? 근데 너무 빠르다는 느낌은 없잖아 있네. 물론 자네가 우리 딸보다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선 낚아채는 기분이 들어서 말이야. 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넨 나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서 그나마 마음이 놓이는 것 같군. 감사합니다. 저 수연이 최선을 다해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절 믿어주신다면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오빠, 오늘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 많이 한 것 같아. 아니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다정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했어. 수연이 넌 내일 오기로 했었지? 내일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같이 가는 걸로 하자. 그리고 내가 너 꼭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응. 그리고 결혼이 끝이 아니라 평생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긴 해. 오빠, 그럼 집 들어가면 전화 주는 거 잊지 마. 늦었으니까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말고. 아야 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걱정하지 마. 이 오빠가 베스트 드라이버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잠시 후. 재우긴 갔니? 근데 정말 괜찮은 애인 것 같더라. 괜찮긴 하지만 직업이 안정적이질 못하잖아. 우리 딸이 고생할까봐 난 그게 가장 신경 쓰인다고. 아, 당신은 우리 딸이 혼자 돈 버는 상황을 바라진 않을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빠. 내가 벌이가 시원찮은 것도 아니고. 오빠가 같은 회사에 들어온 거 있지? 그러고 보니 아빠는 알고 있지 않아? 이번에 뽑은 계약직이 오빠잖아. 그래서 얼굴이 익숙했던 건가? 어쩐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난 보고만 봤지 직접 면접을 보진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 아, 그건 그렇긴 해. 어차피 뽑는 건 인사팀에서 하는 거니까 이사인 아빠랑은 상관없긴 하겠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괜찮아? 일단 나쁘진 않네. 근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정리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어? 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아빠. 나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 아니니까. 그래, 우리 딸 믿고 있을게. 으유, 당신은 수연이를 애기 다루듯이 한다니까. 나한텐 평생 애기야. 그리고 내일 잘 다녀오고. 인사 갔다 오면 상견례지? 그렇겠지. 뭐 엄청 서두르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딸, 항상 중립에서 생각해야 한다. 같이 마음 급해져 버리면 결국 주위를 못 보게 되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괜찮을 거야. 그래, 그거면 충분하지. 다음 날. 처음 보네요. 재욱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진수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먼 길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요. 결혼하고 싶다고 찾아왔으니까 말 놔도 되지? 솔직히 아들을 열심히 키워놨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오니 기분이 좋진 않아. 그것도 우리 아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더더욱 말이야. 네? 아, 그러실 수 있죠. 아무래도 생활 환경 같은 게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가씨는 어디서 어떤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 엄마, 실례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같지. 나랑 수연이가 뭐가 다르다고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같아? 너 그런 말 꺼낼 생각도 하지 마. 이제 대기업 다니는 귀한 사람이 됐는데 중소기업 사무실이랑 같아 할 수 있니? 엄마, 사람 쪽팔리게 하지 마. 어차피 회사는 다 같은 회사야. 그리고 수연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회사에서 과장이란 직급을 갖고 있을 정도라니까. 그럼 뭐하니? 네가 다니게 될 곳에서 과장이면 우아하지만 코딱지만한 곳에서 과장은 누구나 달 수 있는 거잖아. 아들,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급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야. 너 아니면 고생만 하는데 괜찮겠어? 어머님,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임금 자체가 적은 편이 아니라서 저 혼자 벌어도 둘이 살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번다고 이유세 부리는 거니? 하긴 우리 애보다 경력이 있으니까 좀 벌긴 하겠지. 근데 같은 직급으로 올라갔을 땐 과연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엄마,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엄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기 안 좋아. 괜찮아.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거 우리 엄마랑 아빠랑 유사하잖아. 자식들이 다들 잘 살길 바라니까. 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좀 있어서 사는 거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다면요 어쩔 수 없지. 결혼 계획은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으면 하는구나. 네, 오빠랑 얘기해보고 일정이나 어떻게 할 건지 방법 같은 거 짜볼게요. 그날 저녁. 미안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번에 땡땡사 들어갔다고 자부심이 생기셨어. 아빠가 일정한 직장에 다니지 않아서 더 그런 경향을 보이시는 것 같아. 그걸로 인해 네가 상처 입었을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야. 괜찮아.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가니까 걱정하지 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근데 이런 게 반복되면 힘들어질까 봐 그래. 괜찮아.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있었거든. 그럼 우리 상견례 일정 잡는 게 좋겠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내가 곧 바빠질 예정이라서 좀 서둘렀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 주 주말에 하는 건? 내가 저번에 괜찮은 장소도 받았거든. 지금 예약하면 충분히 자리 있을 거야. 그니까 걱정하지 마. 그럴까? 그럼 일요일 저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토요일은 거의 마감이 빨리 되니까 일요일이 낭낭할 것 같거든. 그리고 오빠는 어머님한테 잘 얘기해줘. 식당은 예약할게. 이 식당은 내가 해도 되는데. XXX고 확정되면 얘기해줘. 그리고 오늘 정말 고마웠어. 만약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내 노력을 부정하는 거니까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았거든. 근데 참고 넘어가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어. 아니야.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인걸. 그리고 오빤 걱정이 많아서 문제라니까. 내가 많긴 해. 그리고 어린 네가 날 믿고 와준 거니까 얼마나 고마워. 나도 오빠한테 고마운 거 많으니까 이제 쉿. 일주일 후. 예, 재욱이 M입니다. 전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서 말이죠. 솔직히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 만큼 괜찮은 집안에 장가를 갔으면 하거든요. 근데 그 수연이가 그 조건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수연이 부모인데 대놓고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이게 잘 키웠던 부모님의 태도인가요? 어머, 누가 알면 제가 수연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줄 알겠어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한 가지일 뿐인데 괜찮은 집안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집안이요? 어, 아니 그렇게 따지면 대개 집안이 얼마나 좋길래 그런 걸 따지시는 거죠? 솔직히 못 사는 집에서 그런 거 많이 따진다고 하는데 댁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제육이 반대하고 싶었는데 너무 착실하게 잘 자라서 허락했어요. 근데 부모란 사람이 막무가내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니 뭐라고요? 솔직히 우리 아들처럼 땡땡사에 입사한 사람 구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저렇게 일반 사무실이나 다니는 사람이 대기업 청년을 만나는 게 어디 쉬운 건 줄 아세요? 사돈되실 뿐이야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지만 전 그렇지 않아서 말이에요. 원래 사람도 집안이라는 급이 있는 건데 그런 게 부합되지 않으면 애들이 잘 살 수 있어요? 더는 못 들을 것 같네요. 오빠, 오빠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거 괜찮아? 난 용납할 수 없어. 아줌마, 솔직히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한테 막말하셨죠? 근데 아줌마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그런 걸 따지는지 모르겠네요. 나? 이 되바라진 거 봐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나는지 몰라? 저희 반반 결혼 준비할 생각이었고 상견례 오기 전까지 박람회 다니면서 여기저기 비교하고 있었어요. 서로 예산 짜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근데 아줌마는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부심에 차서 사돈 될 집을 그렇게 무시하세요? 딸 괜찮아. 그럼 이 얘기를 해보죠.
그렇게 아들부심이 있으면서 왜 우리 딸이랑 이 결혼을 허락하려고 하는 거죠? 뭐 돈 말고 있어요? 애가 어느 정도 모았다고 하니까 억 단위겠거니 했지요. 우리 아들 결혼하면 생활 같이 할 건데. 그럼 1억 정도? 1억 정도 나한테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억 단위? 그럼요. 그 정도는 있죠. 근데 내가 댁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1억이라는 돈을 줘야 할 의무는 없지 않나요? 오빠가 선택해. 난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 왜 우리 엄마랑 아빠가 내 결혼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미안해. 그리고 엄마도 작작해. 나 정규직 아니라고 했잖아. 계약직으로 들어간 건데 엄마가 왜 그렇게 난리치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잖니. 내가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홀라당 단물만 빼먹으려고 해? 어이가 없네요. 오빠, 내가 진심으로 조언할게. 거기다간 오빠도 똑같은 인간 될걸?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키워서 장사하는 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낳았음 자신의 몫을 다할 때까지 케어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난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넌 이만큼 나한테 갚아줘야 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애를 키웠는지 알아. 젊은 시절을 얘 하나 키우느라 다 날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른 여자한테 가서 살겠다고? 내가 희생한 건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설마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날 키웠던 거야? 그래서 수연이랑 결혼하는 걸 반대한 거였냐고. 난 엄마한테 태어나고 싶었는지 알아? 내 의사 없이 엄마랑 아빠가 날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자기 인생 말아먹게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건데? 네가 당연히 갚아야 하지 않겠어? 네 아빠가 제대로 된 일을 안 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널 키웠는데 고작 1억 하나가 그렇게 아까워? 난 엄마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나 다름없었네. 수연아 미안해. 나 그만 일어날게. 잠시요. 너 때문이야. 너만 우리 아들이랑 만나지 않았으면 문제 같은 건 없었을 거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밖에 못하시나요? 오빠랑 저랑은 우연히 만나 인연을 맺었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줬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서 결혼 결정을 했던 거고요. 오빤 단 한 번도 저한테 그런 걸로 으스댄 적 없어요. 근데 어머님은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행동하네요. 당연히 내가 했지. 내가 그렇게 안 키웠으면 가능했을 것 같니? 이래서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랑은 대화가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요? 아, 그래도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이젠 안 될 것 같네요. 아줌마, 당신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을 자꾸 끝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닥 인간이란 사실은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안 했는데요. 아직 시작도 못 했거든요. 저보고 지금 중소기업이니 어쩌니 하는데 정식으로 명함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거 보시죠. 이, 이게 뭐야? 땡땡사 과장? 네가 그 회사 과장이라고? 네. 괜히 제가 거기 다닌다는 거 알면 낙하산처럼 느낄까봐 얘기 안 하고 있었네요. 제가 그 좋은 회사 최연소 과장으로 있어요. 근데 제가 돈이나 직장 갖고 사람 비난한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전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티를 절대 안 내거든요. 오빤 정말 가고 싶어서 온 회사인데 엄마라는 사람은 그게 마치 지위라도 된 양 거래를 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네가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넌 재욱이랑 결혼할 생각도 없잖니. 파혼할 거면 그냥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면 되지. 왜 사람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니?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한 번이라도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러네요. 아들은 계약직인데 그것도 모르고 여자들한테 자기 아들 정직이라고 거짓말이나 하면서 말해요. 그거 사기 결혼이란 건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사기 결혼이라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괜한 걸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뭐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아줌마 말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그리고 듣다 보니 우리 부모님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거 절대 용서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죄값 다 받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 아빠, 우리 그만 가요. 이런 사람이랑 말 섞어봤자 우리 엄마 아빠 귀만 안 좋아질 뿐이니까요. 잠시요. 괜찮니?
너 재욱이 많이 사랑했잖아. 근데 이렇게 파혼해도 되는 거니? 우리가 사랑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오빠가 이번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해도 정이 원체 많은 사람이라서 쉽게 자기 엄마 내치지 못할 거야. 얘기는 한 번쯤 해보겠지만 설사 절연을 선택한다고 해도 난 결혼할 생각 없어. 그래, 우리 딸 그런 선택할 줄은 몰랐네. 근데 수연아, 난 네가 이 선택을 후회할까 봐 걱정되는구나. 재욱이도 성품이 참 괜찮은데 저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나도 그게 신기하긴 해. 만약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오빠같이 다정하고 생각 깊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 근데 할머니가 저런 사람이라면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 내가 괜히 결혼한다고 떼써서 미안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했는데. 우린 언제나 네 편이야. 그리고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번 기회에 화풀이 좀 해도 돼? 이렇게 당하는 건 내 신조에 어긋나서 말이야. 마음대로 하렴. 우리 딸이 괜한 짓 하는 애도 아닌데 말이야. 고마워, 엄마. 그럼 한번 용기 내서 으쌰으쌰 해봐야겠어. 그날 밤. 오늘 먼저 가서 미안해. 근데 차마 그 공간에 있기 힘들어서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아. 근데 오빠도 어머님이 말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그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도 있어.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있어.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같이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날 낳아준 가족이니까.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나한텐 그동안 유일한 편이라고는 엄마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엄마 진심을 들으면서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 내가 있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많이 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거기에 뭐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오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건 오빤 오빠만으로도 충분히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니다 싶을 땐 스스로 바로잡아보는 행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난 그동안 내가 합격했다고 했을 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는 행복감으로 좋아해주는 줄 알았어. 근데 엄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그냥 결혼시킬 때 내 가치가 올라가서 그런 거였어.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 수연아, 내가 우리 가족이랑 절연하더라도 우리 결혼하지 않는 걸로 하자. 너랑 어머님, 아버님한테 죄송해서 안 될 것 같아. 내가 네 옆을 조용히 떠나도록 할게. 나도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해. 우린 참 닮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 가지 이유로 인해 파혼이란 걸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쩔 수 없지. 사랑은 하지만 인연이 아닌 것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난 나대로 우리 엄마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떠날 생각이야. 그 회사도 다니지 않을 생각이고. 아까 엄마가 전화해서 그러더라. 네가 거기 과장이라고. 어떻게 네 앞에서 얼굴 들고 다니겠어. 그래서 스스로 그만둘 생각이야.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번 기회에 정신 들 수 있게 한번 크게 혼내줄 수 있을까? 오빠 마지막 부탁이니까 들어줄게. 그리고 그동안 나 사랑해줘서 고마웠어. 다음날 아침.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순진한 내 아들한테 바람 넣는 거야? 바람이라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정말 몰라서 그러니? 얘야,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잖아. 네가 우리 아들한테 바람을 불어 넣었으니까 다짜고짜 집을 떠나지 않았겠어? 아침에 깨우러 들어갔는데 방에 짐 하나 없이 깔끔하게 비워져 있지 않니? 저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린 파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도 별 사이 아닌 만큼 함부로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발뺌하겠다 이거니? 네가 뭐라고 했으니까 애가 집을 나가지. 평소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행동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 착한 아들이 상처받을 말은 왜 했나 모르겠네요. 아, 근데 저한테 전해달란 말은 있었어요. 저 보기 쪽팔린다고 계약직으로 뽑힌 것도 안 오겠다고 하는 거 있죠? 뭐 말로는 부모님이랑 절연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자식 장사를 하셔선 나? 지금 회사를 안 다니겠다고 말했다는 거니? 그 애가 정신이 나갔나? 이게 다 네가 해고시켜서 그런 거지? 앞지라는 과장 같은 이라고 내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줄 알아. 이거 인터넷에 다 퍼뜨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젠 하다 모두 제 탓으로 하시겠다? 마음대로 생각해 보세요. 진실은 어차피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 할수록 주위에 남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얘기 전에 들었는데 아들이 대기업 들어간 거 빌미 삼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돈 빌렸다면서요?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다니지 않고 일도 안 해서 갚을 능력도 없을 텐데. 이제 어떻게 그걸 다 갚아나갈까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 있죠? 너 지금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좋니? 아이, 그래, 내가 미안하다.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반대한 거 맞아. 근데 이렇게 똑똑하게 잘 사는 애였으면 절대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쵸, 그랬겠죠. 근데 숨긴 덕분에 이런 악덕 시댁을 걸을 수 있었네요. 앞으로도 자기 같은 며느리 들어와서 둘이 오순도순 살아보세요. 맨날 힘들어서 눈물 뚝뚝 흘려봐야 정신 차릴 것 같으니까.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 그러니까 네가 재욱이한테 얘기해서 결혼도 다시 하고 나랑 인연도 끊지 말라 하면 안 되겠니? 넌 할 수 있잖아. 저도 못해요. 서로 번호를 지워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미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떠난 사람을 부르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입었던 소네들은 어머니 앞으로 배상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우리들의 파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아줌마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옥 같은 하루들이 되길 바래요. 그날 점심. 근데 그런 걸로 고소가 가능한 거야? 너 날도 안 잡았잖아. 그때 너도 바빠서 아마 기억 못하는 걸 거야. 그때 나를 잡긴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한 거라곤 가구랑 가전제품 정도? 근데 굳이 그걸 돈으로 해서 갚으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걸로 소송이 안 되긴 할걸? 근데 아들도 집을 나가버려 주위 사람들은 돈 갚으라고 난리를 펴. 멘탈 많이 흔들리고 있을 거야. 일부러 더 힘들라고 던진 말이긴 해. 나중에 고소장 안 가는 거 보고 느끼시겠지 뭐. 와, 너 진짜 무섭다. 하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딱 그 사람한테 맞는 복수인 것 같네. 근데 네 남자친구한테선 그 후로 연락은 안 온 거야? 뭐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걸? 둘 다 생존력이 워낙 좋아서 걱정은 안 돼. 이래서 결혼 준비를 할 때 파혼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 있지? 그래도 탈출은 축하해. 네가 거기 시집갔으면 얼마나 고생했을지 모르겠다. 아,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 우리야 거기 직장이 좋으니까 자랑거리지만 우리 아빠 직책 때문에 진짜 힘들었을 것 같긴 해. 그래도 이제 빨대 꼽는 시모도 없으니까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아. 하긴 자기 사돈이 이산데 그거 하나 못 해줄 거 같냐고 사기를 그렇게 쳤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생각보다 오빠도 끝맺음을 잘해줘서 나도 미련 많이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그 사람도 나도 더 이상 힘든 일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거야. 생각보다 어플로 만나는 것도 괜찮을 수도? 그런데 그건 아닐걸. 그냥 내가 운이 좋은 거지? 어? 에이. 친구한텐 담담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직도 전 가끔 오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짧은 연애 기간을 가졌지만 그만큼 서로 의지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 사람은 현재 친엄마랑 연을 끊고 저 멀리 구석진 시골에서 근무하고 있네요. 한편 그 아줌마는 처음엔 소송 얘기에 꼬리 한번 못 세우더니 지금은 알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연락 와서 아들 찾아내려고 뭐라 하긴 했는데 그마저도 돈을 빌려준 지인들이 자꾸 집에 찾아가는 바람에 하질 못한다고 들었어요. 처음엔 사랑만 한다면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이구나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저 사람을 놓치는 건 가슴이 아프지만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이 저에게 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저희 파혼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한 거라고는 쓴소리 좀 하고 가진 걸 잃게 하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시원한 복수가 될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던 거 있죠? 전 요즘 옆구리가 시려지는 걸 느끼곤 있지만 마음만큼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처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